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엑셀 켰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알고 보면 과거에 엑셀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런처에 불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 세계 직장인들의 애증의 대상 엑셀의 탄생부터 우리가 몰랐던 기괴한 비밀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엑셀 퀘스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의 조상님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9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말이죠, 컴퓨터라는 게 지금처럼 집집마다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그런 시기였죠. 이 귀한 컴퓨터들 사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내놓은 건 우리가 아는 엑셀이 아니라 멀티플랜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엑셀의 전신, 그러니까 아주 먼 조상님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참 재밌는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빌 게이츠의 속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소문인데요. 빌 게이츠는 사실 운영체제 같은 골치 아픈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사무용 프로그램인 오피스 같은 걸 잘 만들어서 돈이나 아주 많이 벌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전 세계 운영체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이 사실은 운영체제 귀찮으니까 프로그램이나 팔자라니. 하지만 역시 비즈니스의 천재답게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즉 숫자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도구가 돈이 된다는 걸 이미 그때부터 꿰뚫어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시장에는 이미 절대 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2 컴퓨터에서 돌아가던 비지캘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스프레드시트라는 개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버티고 있었던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아주 거대한 벽을 만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식성이었어요. 어떤 컴퓨터를 쓰든 우리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전략이었죠. 빌 게이츠의 말에 따르면 당시 시장에 나와 있던 무려 100기종이 넘는 다양한 컴퓨터들에 이 멀티플랜을 다 이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윈도우나 맥으로 딱 통일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컴퓨터마다 돌아가는 방식이 다 달랐던 그 시절에 100개가 넘는 기종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수정하고 깔아줬다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노가다이자 집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옛날 컴퓨터들마다 이 멀티플랜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보급력이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당시 널리 쓰이던 운영체제 같은 것들과 이 멀티플랜을 아예 묶어서 같이 팔아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윈도우 사면 이것저것 끼워져 있는 것처럼 그 시절에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설적인 끼워 팔기 전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운영체제를 사면 최고의 계산 프로그램이 공짜로 딸려오거나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멀티플랜은 아주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멀티플랜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기능은 충실했지만 사용성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마우스 중심 인터페이스도 아니었고 셀 개념도 직관적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반 사무직이 쓰기엔 진입 장벽이 꽤 높았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사람들은 계산 프로그램을 원한 게 아니라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사실이었죠. 멀티플랜을 만들면서 어디서 사람들이 막히는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싫어하는지, 어떤 구조가 실제 업무에 맞지 않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몸으로 전부 배운 셈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시행착오 위에 완전히 다른 방향의 스프레드시트, 바로 엑셀이라는 이름의 후계자가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5년 드디어 우리가 아는 엑셀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엑셀은 처음부터 윈도우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킨토시용으로 먼저 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매킨토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던 혁신적인 컴퓨터였고, 엑셀은 이 환경에 맞춰 처음부터 마우스 조작과 시각적 편의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스프레드시트들은 키보드 입력 중심이었고 화면 구성도 매우 딱딱했지만, 엑셀은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계산 프로그램이라는 장르 자체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매킨토시 128K 모델에 엑셀이 탑재되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계산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직관적일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엑셀은 초기 맥 판매량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엑셀 하나 때문에 매킨토시를 산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엑셀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컴퓨터를 사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엑셀을 쓰기 위해 오피스를 사고, 오피스를 쓰기 위해 윈도우를 설치하고, 윈도우를 쓰기 위해 결국 컴퓨터를 새로 사게 되는, 지금으로 치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업계에서는 초창기 윈도우와 PC는 사실상 엑셀을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에 불과했다는 농담이 진지하게 오갈 정도였습니다. 이후 1987년 엑셀은 윈도우 2.01과 함께 IBM PC 호환 기종으로 본격 진출하게 되면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도스 환경에서는 로터스 123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로터스 123은 키보드 중심 조작과 제한적인 화면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마우스 기반 그래픽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엑셀은 처음부터 그래픽 환경에 맞춰 설계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셀 서식, 차트, 복사와 붙여넣기, 함수 구조까지 모든 면에서 훨씬 유연했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하기 쉬운 도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점점 로터스에서 엑셀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개인 사용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엑셀을 스프레드시트의 표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엑셀은 단순히 경쟁 제품을 이긴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버린 존재가 되었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엑셀이라는 이름은 곧 스프레드시트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엑셀을 켜고 셀의 숫자를 입력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이때 만들어진 설계 철학과 방향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엑셀 안에는 개발자들이 몰래 숨겨놓은 장난기 가득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엑셀 95 버전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는 정말 믿기 힘든 게 들어있었어요. 특정 과정을 거치면 고통받는 영혼들의 방이라는 제목의 1인칭 길찾기 게임이 실행됐거든요. 95번째 행을 선택하고 복잡한 단축키를 누르면 나타나는 이 방은 마치 당시 유행하던 게임둠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벽에는 개발자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마지막 방에는 그들의 사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사내에서도 둠 열풍이 엄청났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기들의 결과물 안에 이런 장난을 쳐놓은 거죠. 엑셀 2000 버전에는 더 대단한 게 있었습니다. 무려 자동차 게임이 숨겨져 있었어요. 데브 헌터라는 이름의 이 게임은 자동차를 몰면서 총도 쏘고 기름도 뿌릴 수 있는 본격적인 게임이었죠. 길바닥에는 개발자들의 이름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시절 개발자들의 낭만과 여유가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제 엑셀의 진짜 실력을 이야기해 볼까요? 엑셀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분야에서 엑셀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프로그램은 세상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액세스 같은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하고, 계산이 너무 고차원적이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써야겠죠. 하지만 대학 학부 수준이나 일반적인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엑셀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계나 상경계열 학생들에게도 엑셀은 필수 중에 필수죠. 교수님들이 자료 분석을 엑셀로 해오라고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엑셀의 꽃은 역시 함수입니다. 합계를 구하는 간단한 썸부터 복잡한 부분합을 구하는 서브토탈까지 함수의 개수만 300개가 넘습니다. 보통 수학 시간 함수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많지만 엑셀의 함수는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각 함수에 대한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물론 프로그래밍적인 사고가 조금 있다면 훨씬 유리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학에서 쓰는 Z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같은 복잡한 계산도 엑셀만 있으면 뚝딱 해낼 수 있죠. 엑셀 2016부터는 분석 도구라는 기능을 통해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 같은 고급 통계 기능도 제공합니다. 원래 이런 걸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SPSS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데, 엑셀은 이걸 기본으로 제공해 주니 그야말로 해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표본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연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VBA라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나옵니다. 비주얼 베이직 기반의 프로그래밍 환경인데, 이걸 쓰면 엑셀을 내 입맛대로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어요. 엑셀 안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셀에 색깔을 입혀서 움직이는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테트리스나 카드 게임, 지뢰찾기는 기본이고 로그라이크 게임까지 만드는 장인들 있죠. 실무에서도 이 매크로와 VBA를 잘 쓰면 남들 10시간 걸릴 일을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나 혼자만 VBA를 써서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파일을 물려받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협업이 중요한 곳이라면 조금 조심해서 써야겠죠.
엑셀의 활용 사례를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워드 대신 엑셀로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표 꾸미는 게 워드보다 훨씬 쉽고 깔끔하거든요. 한국 기업 특유의 들여쓰기나 규격 맞추기에도 엑셀이 아주 제격이죠. 심지어 입사 지원서를 엑셀 파일로 받는 곳도 있다고 하니 엑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군대에서도 행정병들이 잉여력을 발휘해서 엑셀로 사다리 타기 게임이나 저녁일 계산기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엑스컴 스타일의 게임이나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게임을 엑셀로 구현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엑셀로 그림을 그리거나 드럼 머신을 만들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동영상까지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이미 사무용 프로그램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 도구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활용 사례들 엑셀캐스트 채널에서도 실제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엑셀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만 한번 눌러두시면 기상천외한 엑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엑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일단 셀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옛날 버전은 6만 5천 행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만 행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빅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죠. 또 큰 숫자를 다룰 때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소실되는 버그도 있습니다. 15자리가 넘어가면 숫자가 0으로 변해버리는 현상인데 이건 컴퓨터의 수 표현 방식 한계 때문이라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알고 있지만 기존 파일들과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명한 1900년 윤년 버그도 있습니다. 1900년은 사실 평년인데 엑셀은 이걸 윤년으로 인식해요. 이것도 예전 경쟁 프로그램이었던 로터스 123과의 호환성을 위해 일부러 버그까지 그대로 따라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연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지거나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민감도 오형 문제, 그리고 인코딩이 고정되어 있어 생기는 불편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강력한 대체제가 나오면서 엑셀의 위상도 조금씩 도전받고 있죠. 특히 협업 기능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구글이 더 앞서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밀한 계산과 방대한 기능 면에서는 엑셀을 따라올 자가 없죠. 심지어 엑셀로 금융 모델링 문제를 푸는 엑셀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e스포츠 대회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복잡한 문제를 기초적인 함수만으로 풀어내는 고수들의 대결을 보면 엑셀의 가능성은 정말 끝이 없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엑셀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표 계산기인 줄 알았던 엑셀 속에 이렇게 깊은 역사와 흥미로운 사연들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도 엑셀을 켤 때 단순히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십 년의 역사와 수많은 개발자의 노력이 담긴 하나의 걸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위자드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데이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엑셀 덕분에 조금이라도 빨라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